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5장 기출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멈추고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정답 뭐죠,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5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카톡방에 들어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는 점점 더 많은 자료들도 활용하고 이해되기 쉽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은 여러분들 저랑 한 번만 보는 게 목표입니다. 한 번만. 빨리 입교 붙고 입사해서 이제 다시는 보지 말고 뭐 뭐지 나중에 뭐 붙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지 저 막 재수강하고 이러지 마세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자 먼저 5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4강 했었는데요. 4강이 되게 길었죠, 여러분. 근데 4강이 안 나오는 입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는 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뭘 지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카톡방에 제가 입교 기간별 시험 범위랑 등등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꼭 확인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장 시작하겠습니다. 철도 차량의 운행 안전 및 철도 보호입니다. 열차의 편성, 그리고 운전 및 신호 방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열차의 편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501편성, 502편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을 탄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답심리역에서 탄다고 쳐봐요. 지금 답심리역에서 어떤 지하철을 탔어요. 얘는 아마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5011. 보통 이렇게 홀수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건 좀 실무이면서 이 기능인데 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선이야, 하선. 아래쪽으로 가는 거. 짝수가 상선입니다. 짝수가 상선. 근데 이제 열차 번호를 부여받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부여받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편성이 있어요. 편성. 편성은 그 열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501 편성. 예를 들어서 뭐 551 편성과 501 편성이 있는데 501 편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차겠죠. 예전차. 네. 그리고 이건 완전 실무인데 585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1990년대 차예요. 되게 다 낡았어요. 그 미쓰비시 차.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눌러보면은 이게 철도 차량 구축이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교통관제. 철도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이동, 출발, 정지, 운행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을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운행과 관련한 정보를 이제 철도 종사자 또는 운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종사자는 저희가 1장에서 했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도 있었고 법조문에 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 답변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 했죠? 사장님이라 했죠. 사장님.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시설 내에서 사람, 자동차,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안전 제한을 할 수 있다. 1항 3항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한번 눌러볼까요? 네, 시행 규칙이니까 시험에 나오고요. 관제 업무여도 다 나옵니다. 먼저 다음 한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제 업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공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상 운행을 하기 전에 신설선 또는 계량선. 그러니까 뭐 신설선에 사는 경우에는 굳이 관제 보고를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철도산업벌정기본법에 따라서 차량 기지 유치시설에서 운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관제 내용의 업무는 열차 운행에 대한 집중 제어 통제 및 감시. 계속 관제는 이게 LCC인가 도시철도 거기 규칙이 나와요 나중에. 이 LLC인가 LCC 나오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선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열차가 어디인지 다 알아요. 그런 통제 감시를 해야 되고 철도 시설의 운행 상태 및 운행 관련 조언 정보, 철도 보호지구 행위할 경우 통제 업무. 보호지구는 보통 이제 7장인가 6장에서 나오거든요. 저희가 철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지구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고 등으로 사고 복구, 긴급 구조, 구호 지시 같은 것들. 이것도 아마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 밖에 그래서 철도 운영자 등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야 된다. 세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한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9조 3 영상 기록 장치 CCTV 얘기하는 거죠. 운영자 등은 이제 범죄 예방 등을 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입교 시험에 기억이 납니다. 운행 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운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럽죠. 개더러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기출을 풀어라. 왜냐면은 이것도 잔소리인데 1년에 4번, 보통 한 기간 한 4번이고 기간이 한 10개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문제를 매번 계속 만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해서 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보통 80이니까 맞춰서 하면 되고. 그래서 설치 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CCTV 이제 별표에 따른다. 이제 동력차가 곧 지하철 말하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는 해야 된다. 근데 상황을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선로변이 그 철도, 선로 말하는 거예요. 선로, 전방, 그리고 운전실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거 실무인데 GTX에만 운전실이 되어 있고 코레일이랑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에는 운전실을 찍고 있질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화장실 시설 같은 거랑 관련돼 있는데 이건 잠시 실무고 그래서 GTX만 찍혀져 있는데 GTX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안 좋아한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뭐 무인운전이라든지 전홍철도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일장에서 배웠죠? 사진이랑 같이 배웠어요 그때. 네, 모르시면 일정 보고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영상 기록 장치 같은 것들 여기 별표인데 별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대충 봐요, 여러분. 그냥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 자, 먼저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자, 이제 각 호에 해당하는 철도 차량, 시설 등에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자, 철도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 이게 지하철 얘기하는 거예요, 동력차. 동력차가 운전실 말하는 거고요. 자, 동력차가 운전실, 객차가 객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강장에 설치해야지 승강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알고. 차량 정비기지. 누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변전소 등, 그런데 필요하지, 변전소. 그 다음에 건널목 계량 초시법. 건널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기 뭐 용산 같은 역 가면 경의중앙선, 거기 사람들이랑 차랑 이제 같이 다니면서 땡땡땡땡땡땡 하는 곳이 건널목입니다. 그리고 철도 운영자 등은 설치할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 여객 등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정한 바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래 CCTV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열차 이제 지하철 타보면은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지금 CCTV 녹화 중이라고. 그 다음에 철도 운영자 등은 설치 목적과 다른 임의 조작 비춰서는 아니 된다. 막 뭐지 이상한 걸로 몰카 찍으면 안 된다 이거죠, CCTV로. 뭐 찍을 수도 없게 돼 있지만. 근데 옛날에 서울교통공사에서 한 기관사가 CCTV를 그 몰래 도찰해가지고 걸린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 기사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외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공할 수 있다는 거겠죠. 제공할 수 있다. 잘 읽어보시고. 자, 내용 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수사. 옛날에 1호선에서 그 러시아의 그 뭐지 소매치기단이 들어와가지고 잡아간 사건 있었죠, 여러분. 그런 거 다 이제 좀 아시면 좋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뭐 법원의 재판 업무, 그 다음에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대통령 영어와 정안에 따라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근데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한 번 더. 그리고 뭐 보관 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날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 시행령. 다음에 관리 지침 마련해야 된다.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여러분 CCTV 한번 생각해 보세요. CCTV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항상 그 관리자 나오잖아요. 관리자 이름. 그래서 이런 게 다 적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2번부터 보면 설치 대수 뭐 몇 대, 그 다음에 담당 부서 및 권한이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사람, 그 다음에 촬영 시간, 보관 장소 및 그 다음에 영상 기록 등 방법 장소, 영상 기록 열람 등에 대한 요구 대한 조치,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이런 걸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암호화 기술, 위변조 방지 장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입교에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출이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교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자, 이것도 철도 안전법 시행령인데, 설치 대상. 음, 이것도 다 시험에 나오죠.
동력차 및 객차가 뭘 얘기하냐. 자, 대충 보겠습니다.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 아까 동력차가 운전실이라 했잖아. 지하철 운전실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객차, 우리가 보는 CCTV. 그 다음에 뭐 승강장. 한 번씩 다 보세요. 뭐 대지제곱, 3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것도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고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결국 제 생각에는 입교 시험 한 번에 붙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 제가 입교 시험 하시는 분들은 그 좋은 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을 엑셀 파일로 만들었거든요. 가격이랑 커트라인 같은 거 다 적어 놓은 거. 카톡방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네, 40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운영자는 다음에 갖고 어느 하나에 이제 해당되면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철도 운영자예요. 국장 아니고. 자, 지진, 태풍, 폭우, 폭설 4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밖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철도 종사자, 관제 업무 종사에게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번은 이제 아까 저희 운영자 보통 석유공 사장 같은 사람이고요. 이제 종사자 같은 사람이 이제 기관사죠. 저희가 1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현업에서 이제 운행 장애, 그러니까 뭐 선로가 물에 잠겼다. 이게 기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선로가 물에 잠겼다. 그러면 관제사에게 종사 이제 요청할 수 있다는 거고. 고의 또는 중요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고, 그냥 불이익 조사 안 된다. 그리고 40조 2. 운전업무 종사자는 다음 같고, 철도 차량이 곧 열차입니다, 열차. 지하철.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이해할 것.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 시킬 것. 그 다음에 이번에 관제사. 운전은 이제 기관사죠. 이제 관제 업무는 관제사.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철도 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이것도 1장에서 여러분 뭐예요? 사고, 준사고. 사고는 그때 교통이랑 안전사고 있다고 했죠. 교안. 그래서 앞글 따라서 교안으로 외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운행장애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네, 2, 3, 6이었죠. 20분, 30분, 60분.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이제 본인들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 작업 책임자. 작업 책임자는 이제 공사하고 하는 사람들. 네. 다음 갖고 준수해야 되는데, 작업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그 다음에 작업 안전에 관한 조치사항 이행할 것. 그 다음에 운행안전관리자는 이제 작업 책임자가 이제 운행안전관리자. 이 사람들은 이제 공사의 약간 총괄 느낌? 그래서 이제 작업 일정 및 열차의 운행 일정을 조정할 것. 우리가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음,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뭐 2년 전에도 코레일에서 한 4명 정도 작업자를 이제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달리는 경우에 위험하니까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행 일정 작업 관련하여 이제 관리 책임자 등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정거장에서 철도 신호기, 조작반 등을 취급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외한다고 나올 수 있겠죠, 항상. 그 다음에 철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 업무 종사자와 여객승무원. 여객승무원 누구라고 했죠? 1장에서 저 사진도 보여줬는데 그 KTX 보면 승무원들 있죠? 그 미인이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음, 한번 이제 들어가 봤는데 이런 거 다 시험에 당연히 나오죠. 시험 규칙이니까. 음, 운전 업무와 여객승무원은 이제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제 업무 종사자 또는 역시설의 철도 종사자. 역시설 철도 종사자는 이제 영무원 얘기하는 거죠, 영무원. 그 다음에 안내 방송을 실시할 것. 불가능할 경우엔 확성기 등을 안내해야 된다. 그래서 확성기가 항상 운전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무. 그 다음에 철도 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키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부르지 아니한 조치를 할 것.
그 저기 지하철도 멈춰 있으면은 구배라고 하거든요. 구배.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구르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비상문 개방하도록 할 것. 이게 예전에 S 때 나왔었습니다, 문제가. 근데 이걸 제가 틀렸었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그 이유는 이제 비상문을 개방,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았는데 비상문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 이송되도록 할 것.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다. 그리고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운전업무 종사자, 여객 승무원 등이 이제 기관사가 직접 중대한 부상을 입었거나 관제사 등 이제 현장 이탈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관제사가 가도 좋습니다 했을 때 또는 여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에 이제 현장을 이탈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기관사들도 도망갈 수 있어. 철도 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당연히 무조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조치를 정한 사항. 철도 차량이 차량 정비 기지 출발하는 경우 이거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운전 제어 그러니까 이 엑셀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거 브레이크 그다음에 계기판 운전 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생긴 게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진 자료가 많아야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가 되니까. 자, 확대가 안 되나? 자, 이런 게 이제 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자, 이게 엑셀입니다. 아까 확인해야 게 3개라 그랬죠? 3개. 이게 엑셀이면서 브레이크예요. 요새는 이게 원핸들이라고 하는데, 원핸들.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밀면 브레이크입니다. 앞으로 뒤로 당기면 엑셀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도 다 나오는데 이게 DSD라고 해서 그 보안 장치 중에 하나예요. 핸들이 보안 장치.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람이 기관사가 잠을 자면 사람이 보통 엎드려서 자죠. 그래서 밀면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후진 핸들. 그러니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키를 꼽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265편승이죠. 이 앞에 이자가 있다는 거는 이게 2호선 차량 겁니다. 2호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게 마이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조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버튼들이 아마 저기 전류들 올리고 내리는 장치들. 그 다음에 이게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세 개 확인하라고 했던 게 첫 번째가 엑셀 및 브레이크. 세 번째가 계기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운전할 수 있겠죠? 제 얘기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승하차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 영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안 확인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에 관한 안전수칙이란 각 호를 말한다. 철도 신호에 따라서 운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거 나중에 다 구장 및 부록에 다 나오는데, 이게 1회 위반 시, 지금 외워두세요. 150만 원입니다. 150. 그 다음이 이제 300만 원 이렇게 늘어나요. 실제로 이제 운전실에서 핸드폰 하다 걸리면 150만 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기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사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황은 뭐냐면 철도 사고 발생했을 때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가끔 무전기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 무전기가 안 될 경우엔 전화기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철도 운영자가 지정하지 않은 판단 경우 그리고 철도 운영자가 구간별 제한 속도에 따라서 운영할 것. 그다음 후진하지 아니할 것. 근데 지시를 받는 경우에 그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거장 이외에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근데 정지 신호는 괜찮다. 이상이 발견되어 있을 경우 그 지시에 따를 것. 이거 다 외워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규칙인데 간접무 종사는 이제 얘네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출발, 정지, 노선 변경 등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운행의 항목, 뭐 주변 공사, 사고, 재난, 테러 다 한 번씩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랑 각호를 말한다.
사고 등이 발생할 때 현장을 확인할 것,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사고 현장의 예체능 통제, 의료기관 및 지원 요청, 사고 수습을 위한 종사자 파견 요청,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구르지 않은 조치를 할 것, 그리고 뭐 전차선의 전기 차단. 전차선이 뭐냐면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판이라고 합니다. 판, 판터그래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차선이 있어요. 전차선. 그래서 이거 보면 그냥 나올 거예요. 음,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전차선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판터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전차선이랑 얘랑 다 얘는 전기가 통하거든요. 이렇게 찌릿찌릿. 그래가지고 이 전기를 공급받고 이걸로 이동하는 동력차입니다. 지하철은. 그리고 판토그래프는 보통 2호차, 4호차, 8호차에 있어요. 2, 4, 8. 이것도 나중에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할 수도 있다. 혹은 구원 열차, 임시 열차. 구원 열차는 열차 앞 열차가 가다가 섰어. 갑자기 뭐 얘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럼 뒤에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붙여요. 연결기가 있어요. 연결기. 그러면 이제 10개, 10개 되는 애들이 하나처럼 20개가 이렇게 앞으로 쭉 간다. 이때 얘가 구원차입니다. 그 다음에 운행 간격 조정. 그 다음에 음 이런 것도 다 시험에 이제 나오겠죠. 다 보셔야 되는데 작업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작업일의 안전계획 이거 다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작업 책임자니까 우리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나와요. 입교 시험 다. 그래서 안전비 장비 착용, 그 다음에 현장 여건에 따라 위험 요인 안전 조치, 작업 책임자 의사소통 방법, 건설 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잘못 사고 예방에 관한 조치, 그리고 작업 수행 전 안전장비 확인하고 그런 것들 다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탈 금지해야 되고 피난 사망 시 방어 조치, 지정 여부, 작업 완료 시 상급자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은 다 한번 보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음, 이건 아까 관제사의 업무라고 했고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의 업무 다 보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 금지. 담배를 사실 지금 철도 얘기가 사실 엄청 개꼰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철도 안전법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여러분. 제 영상 있는데 제 영상 있죠. 근데 막 나이 드신 분들 막 무슨 아카데미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막상 틀어오면 철도 안전법 그냥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꼰대들이 엄청 많아서 꼰대들이 실제로 담배를 핀다. 담배를 펴. 그래가지고 근데 흡연하면 안 돼. 이것도 구장 아니면 부록에 다 얼마 벌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주 제한.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무조건 별표 5개. 왜냐면 이게 엄청 달라. 이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건데 운전 안 되고 관제 안 되고 승무원 안 되고 작업 책임자 운행 안전 관리자. 그다음에 조작판 취급하는 사람. 그다음에 철도시설 점검 및 정비에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안 된다. 넓죠? 넓어. 그 신체 검사하는 사람들이 뭐였죠? 3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운전, 관제, 그 다음에 작업 책임자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저보다 더 잘 아셔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국장이 이제 서울시장에게, 음,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검사 같은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뭐냐. 그러니까 1항부터 4호까지. 그래서 내 강의를 들으라는 거야, 봐봐. 1항부터 4항까지가 2%. 나머지 애들은 3%까지 봐줘. 2%가 이게 소주 한 잔이에요. 한 잔. 한 잔도 먹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또 썰을 또 들려줘야겠죠, 썰. 네. 봐봐. 옛날에 코레일에서 그 1호선에서
음주를 걸렸어. 어떻게 걸린 줄 알아? 그 철도 저기 사법경찰대 철사경이라고 해요. 철사경. 걔네들이 와가지고 후 부르라고 한 거야. 걸렸어. 그래가지고 기관사가 이제 쫓겨났어. 갑자기 지하철이 멈춰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인근에 있는 기관사 다른 사람 비번인 사람 섭외해서 운전해서 갔다는 썰이 있습니다. 아무튼 1화부터 4화까지는 그렇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은 한 2장까지는 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꼭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이거 대통령령이야. 검사 방법 및 절차. 눌러봅시다. 어디까지 있는 거야, 근데? 50초까지 있구만. 대통령령 하면 정한다. 자, 술 마셨는지에 대한 검사는 호흡 측정기. 그래서, 승무. 이제 지하철 이제 기관사가 됐다고 치면, 이제 몇 분까지 나와라. 매일 이렇게 근무를 해요. 오늘은 8시 40분까지 나와라. 그러면은 보통 40분 전에 나오거든요. 코레일은 45분 전에 나오고, 석유는 40분 전. 8시에 보고를 해요, 이제. 건강 상태 이상 없다. 이때 음주를 붑니다. 호흡 측정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 모발 채취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해 물질 같은 거. 옛날에 대구 사고, 그거 사이코 한 명이 뭐지, 불지른 거잖아요. 무기, 화학류, 유해 물질 등은 이제 안 되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는 경우에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한다. 아,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 제일 중요한 거. 자, 이게 처음에 이거를 아까 따야 돼. 이게 화고인, 가산, 독방, 빵부마. 화고인, 가산. 가산은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있잖아. 서울에. 화고인, 가산, 독방무마. 외우세요, 여러분. 자, 화약류. 그냥 폭발성 있는 거. 그다음에 고압가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 와. 섭씨 50도 미만의 인계온도. 50도 미만의 인계온도. 그리고 50도에서 300kPa, 50도에서 300kPa. 그 다음에 21.1도에서 280 pascal. 네,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한 이 두 개는 외워야 돼. 왜냐면 이게 시험에 나와. 이렇게. 입교에서는 이렇게 더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화, 밀폐성. 어떻게 나왔냐면, 이 개방성 이거랑 섞어서 나와. 밀폐가 더 낫다. 밀폐는 60.5 이하. 개방식은 65.6 이하. 그 다음에 가도 이제 가자가 있어. 가자. 가. 이 두 개 섞어서 나와요. 섞어서 나오면 여기 엄청 헷갈려. 예를 들어서 가연성 고체. 통상적인 원성 상태에서 자연 발열을 하거나 발화하기 쉬운 물질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다고. 이건 자연이고 가연성 고체는 가연성 고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용이하게 점화되거나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밖에 가연성 물질. 산화성 물질은 산유가 있어요. 산유, 유산, 유기과산화 물질. 이것도 두 개 섞어서 나와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 산화성 물질 이러면 다 틀린다고. 산화성 물질은 유기가산화물 이외의 것이고 유기가산 물질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한 것들 다 외우고 그다음에 꼭 기출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기출. 그다음에 동물류. 자, 동물. 사람이 흡입하거나 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독작용이 있는 것.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은 74kg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은 부식하는 거. 마취성 물질은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타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다음 충포 도검류. 자, 이런 것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해 휴대금지의 예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경우. 자, 사법, 경찰 관리, 철사경이라고 있죠. 아까 철사경. 네, 얘들. 그 다음에 뭐 경찰관, 경비원, 군인. 이렇게 4명. 그 사람들은 좀 화약을 들고 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 이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점화류, 니트로글리세린, 건조 기폭약, 뇌홍 질화연. 이게 아마 그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점화류, 니트로글리세린, 기폭약, 뇌홍 질화연. 안 된다. 안 돼, 안 돼. 위험물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은 안전하게 포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시면은 그 지하철이 이제 석탄을 타고 가는데 석탄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거든요, 물을. 왜냐면은 얘네가 정전기 같은 거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 그거를 꼭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포장 검사 용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엄청.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안전성 검사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위험물 포장 또는 용기의 검사의 합격 기준,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생각할 수도 있다. 고압가스, 선박안전, 항공안전, 외국정부. 저희 사장이었나요? 거기에 그 검사 안 받아도 되는 거 있었죠. 형식검사 면제. 형식검사 면제. 그래서 수출용으로 쓰거나 시험용으로 쓰거나 대한민국이 가입한 거 그거였잖아. 보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런 전문검사 기관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근데 1호와 2호는 지정 취소.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맞춰야지. 1 거짓으로. 2는 업무 정지 기간에 하거나. 음,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세요.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위험물 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 이제 면제할 수 있다. 아까 봤던 것처럼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시험에 엄청 중요. 6장. 저희가 지금 5장이죠. 5장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 철도 보호지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도가 있으면 여기 옆에 그러니까 철도 경계선 바깥쪽 궤도의 끝선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30m 이내에 여기다가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생각해봐. 철도 이렇게 지하철 지나가는데 뭐 여기다가 뭐 화약을 쌓아놔 화약. 그럼 지나가고 터질 수도 있잖아. 안 돼, 안 돼. 그래서 30m 이거 철도 보호지구예요. 가장 바깥쪽 이거 안쪽으로 해서 나왔어요. 가장 안쪽. 다 틀려 이러면 30m 이내. 그 다음에 노면 전차는 10m 이내.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된다. 대통령령 뭐죠? 그냥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뭘 하면 안 되냐? 행위 제한, 소재 형제 변경, 굴착.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땅굴 파. 그런데 여기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다 죽어. 지하철은 3,000명 타 있어요. 3,000명. 안 되지, 안 되지. 그 다음에 토석, 자갈 및 모래 채취도 안 되고, 건물의 신축 같은 것도 안 되고, 나무의 식재, 나무 심으면 안 된다 이거야. 왜냐면 신호기를 가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거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자, 전방 시야. 혹은 신호기를 침범하거나, 혹은 철도 해산물을 훼손시키거나, 이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행위 제한한 다음에, 토석, 자갈 및 모래 채취,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대통령령이 그냥 나와버려. 뭐, 시야를 가릴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프레임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나오면은, 이게 뭐야 하면서 이거 체크하는데 그럼 틀린다. 이거 다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은전의 반응한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리고 이것도 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폭발물 등을 제조하거나 저장, 혹은 신호기의 지장, 혹은 신호등을 오인하고 우려. 실제로 1호선 가보면 이렇게 지하철이 있는데 바로 옆에 차도가 있어요, 차도. 근데 가끔 이 빨간색 신호등이 내 신호등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1호선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우인할 우려가 있는 거고 설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감전될 우려가 있는 거다.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그러니까 선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아래다가 뭘 저장해 놨어. 그러면 안 되지. 진짜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리고 노면 절차 철도 보호지구 바깥쪽 경계선 20m 이내에 굴착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게 항상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게 방금 10m라 했잖아, 여러분. 기억나요? 도시철도 중 노면 전차 10m 이내 지역을 철도 보호지구라고 한다. 철도 보호지구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에 파손하거나 운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면 전차가 이렇게 있으면 노면 전차부터 10m 이내가 철도 보호지구인 거지, 10m가. 근데 이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 여기서부터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꼭 알아주세요. 10m는 철도 보호지구로 하고 20m는 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에 시야에 장애를 주거나 붕괴 우려가 있거나 토사 다 안 된다. 손실보상 국장, 시도지사, 운영자는 손실이 분자 있으면 보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위원회 나머지 보시고. 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비슷한 게 또 나와요 뒤에. 자, 우리 지금 5장 하고 있고요. 이게 무임승차 포함 제외로 나오면 다 틀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운기발방이에요. 운기발방.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 누르는 거. 그거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구장에 나오는데 이거 2년입니다. 징역 2년. 1년, 2년, 5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2년이고, 5년은 폭행, 기관사 폭행 같은 경우에 이제 5년입니다. 그리고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밖으로 던진 행위. 흡연, 안에서 담배 피거나, 혹은 성적 수치심, 술을 마시거나, 위해를 끼치거나, 그래서 폭행하여 지장을 줘도 안 되고, 제지할 수 있다. 제지할 때 어떤 건지도 다 나와요. 제지, 녹음, 녹화, 촬영. 철도 보호,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 철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방금 그건 뭐였어요? 여객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죠. 여객열차. 이건 철도 보호. 두 개가 다릅니다. 여객열차가 지하철. 철도 보호. 파손하는 거. 차 부시거나 돌 던지는 거.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에 3m 방치하는 행위. 궤도가 아까 이거라고 했죠. 양측 3m 이내에 물건 방치하는 거. 3m. 아까 철도 보호직은 30m라고 했죠. 30m. 차이점을 알아두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교량에 설치하거나 선로에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그 다음에 폭언 보선관과 유해물 노숙도 안 돼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틀려요. 막 노숙은 되겠지. 아니야, 안 돼. 그 다음에 정당한 사의 없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거나 비상정지 같은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행위. 다 외우세요, 여러분. 5조. 자, 그 다음에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고속교통 장관은 필요를 위해 철사경이라고 했죠. 심심한데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여러분, 저희도 이해 잘 되게. 철사경. 아, 철사경 천데 왜 설사병이 나와? 아니, 뭐, 사진은 없고, 이건 철사경. 아무튼 현업에서 씁니다, 이거. 파업 대체 인력. 참고로 파업하면 특전사들이 와서 운전해요. 그리고 운전 잘 못합니다, 그 사람. 당연하지, 운전도 어려워요, 지하철 운전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안 검색 및 그런 치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거절할 수 없고,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언제 나오나 했어. 일단 전 일로 외우세요. 전부 검사는 국가의 주요 행사 기간. 다 확인하는 거. 일부 검색은 저기 전부 검색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보안 검색 장비 등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직접 탐색 가능한 거. 경보음 울리거나 의심되거나 혹은 판독할 수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 설명 없이 한다. 첫 번째는 안내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 두 번은 의심 물체가 있을 경우에. 다 지금 외우세요.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것도 엄청 중요해.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했을 때. X상 검색 장비, 금속 탕지 장비, 문형 이게 금속 탕지 장비라고 안 나오고 문형 금속 탕지 장비, 휴대용 금속 탕지 장비 이렇게 나와. 1번, 2번, 3번, 4번 또 폭발물 두 개야. 흔적도 있어. 그리고 액체 폭발물. 그럼 이제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 7번이 이제 기체 폭발물 탐지 장비 이러면 다 틀린다고. 지금 외우세요. 지금 외워. 나중에 열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래서 이것도 방관복, 방탄복, 방폭담요. 알겠죠? 방관복은 그거잖아. 이게 찌르면 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 철도 보안 체계 구축 및 운영. 자, 그냥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운 거 없잖아. 성능 인증. 이 보안 검색 장비 성능 인증도 해야 돼. 국토부 영어로 정한다. 아, 이거 뭔지 아시죠? 성능 인증하면 또 막 그 제곱미터, 운영 인원 이거 나오잖아. 시험에 나와. 한 번씩 그냥 싹 보세요. 사업 등록자 4번.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겠지. 그래서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할 거야. 80점만 넣으면 돼요, 여러분. 80점. 그 다음에 또 취소 또 뭐겠어? 또 거짓으로 받으면 또 안 되겠지. 거짓. 48조의 4. 거기다 끝났네요, 여러분. 자, 화이팅 합시다. 자, 48조의 5. 자, 철사경. 직무장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겠죠. 수갑, 포승줄. 포승줄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묶여있는 거. 가스 분사기, 가스 발사총, 고무탄 발사경, 전자충격기, 경비봉. 그래가지고 또 이거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고. 다 보세요, 여러분. 저는 교재 문제 있지만, 여러분 책 하나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 하면 바로 거기 아래 시행령 나오잖아. 근데 나는 지금 그걸로 방송 이렇게 영상 찍으면 저작권 걸린다고 나는. 자 어쨌든 직무상 지시 따라야 된다. 아, 이거는 상식이잖아.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퇴거 조치. 자 대통령령. 이게 다 틀릴 거 아마 국령으로 나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하세요. 뭐 보면은 뭐 보안 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뭐 금지 이런 것들 다 나가라 이거지. 대통령령. 어디로 나가? 어디로 나가요? 정거장 밖으로 나가. 철도 신호기 암장 밖으로 나가. 화물 적하는 장소 밖으로 나가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났는데 이런 그 노숙자 있잖아요. 아까 노숙자가 해선 안전행위라고 했죠. 철도 보호지역에서 보호지역. 한번 또 보여줄게. 자, 봐봐 또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철도 보호지역에는 노숙이 있어. 봐 있었지. 근데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열차 안에서 금지행위 노숙이 없어. 노숙이 없어. 틀린다고. 노숙이 있었는데 달라. 이건 열차 안에서 하는 거야, 열차 안. 안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철도 보호지구, 그러니까 정거장에서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노숙을 하면, 그, 이제 경찰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하철 밖으로 끄집어내요. 자, 5장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저희 Q&A 항상 운영하고 있고요. 자, 5장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Q&A 많이 이용해주시고, 모르는 거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5장 기출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멈추고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정답 뭐죠, 여러분? 멈추고 직접 풀어보셨어야 됩니다. 정답은요, 이제 10번이에요. 이거 오픈 채팅방에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운송 금지 위험물이랑 취급 주의 위험물 이 두 개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운송 금지는 절대 싫으면 안 되는 거. 니트로글리세린 이게 다이너마이트고 내용 질화연 이런 것도 잘못하면 다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앞에서 따서 배웠었던 그 화고인 있잖아요. 뭐 화,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하면서 뭐 베크레, 방사성, 독방 그거 있잖아요. 아까 따서 배웠던 거? 그거는 취급 주의 위험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답은 10번이고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온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이 뭐죠, 여러분? 네, 10m 이상인데요. 자, 5장이 공부하기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노면전차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몇 미터까지 철도 안전보호지구인지,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런 지하철도 몇 미터까지가 보호지구인지, 그리고 또 계획차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활동, 또 철도 보호지구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활동, 이거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B번이고요. 네, 그 다음 문제.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이제 D번이죠. 이게 실제 다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네, 이제 폭발물 흔적 탐지 장비, 이렇게, 그 다음에 보기들을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다. 실제 조문에서는 합쳐져 있던 거를 좀 나눠서 내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 틀렸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절대 이 부분은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정답은 뭐죠, 여러분? 정답이 없다고요? 아니, 정답 B번이죠. 그러니까 철도 보호지구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철도 보호지구랑 여객열차 금지 행위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노숙 같은 경우에는 여객열차에서는 금지 행위인데 철도 보호지구에서는 금지 행위가 아니죠. 근데 그거를 시험 문제 냅니다. 입교에서는. 그래서 이 두 부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답 뭐죠, 여러분? 정답은 이제 D번이고요. 철도 보호지구 내에서 있었던 활동들. 근데 거기에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거 잘 확인해서 네,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D번이고요.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답은 이제 B번이죠. 그러니까 이 철도 되게 이게 한 개, 5장 같은 경우가 뭐 하나가 나오면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매우 많이 나옵니다. 5장에서.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뽑아왔는데요. 영상 기록 장치 설치 운영해야 하는 부분, 이 부분들 한 번쯤 깊게 보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번 보시면은 이제 운영 관리 지침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도 한 문제 나온다. 근데 되게 많은데 이거를 인간이면 절대 11개를 한 개도 빠짐없이 못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면 우리가 CCTV 설치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왔던 게 있잖아요. 뭐 CCTV 관리 담당자 이런 건 항상 적어 놓잖아요. 이게 다 이 관리 지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담당 부서, 촬영 시간, 확인 방법 이런 것들은 적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이제 음주 제한 종사자인데 자, 운전 업무, 그다음 관제 업무, 그리고 승무 업무까지는 이제 2%까지고 나머지 3%였죠. 이 차이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뭐 안전교육 대상자, 음주 제한 대상자, 그런 어디까지가 포함되고 안 포함되는지를 꼭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이제 후속 조치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도 제가 실제 틀렸던 문제고, 실제 나왔던 문제인데, 저는 여기에서 여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문을 개방할 것. 이게 좀 말이 세다고 생각해가지고,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 안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이제, 아유, 비상문 개방해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도,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은, 뭐지, 내가 되게 당연하다고 여긴 것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화, 고, 인, 그다음에 가, 그다음에 했던 그 앞글자들 딴 건데요. 자, 여기에서도 제가 그때 일반 인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밀폐식이 60.5 이하,
그리고 개방시기도 높아요. 65.6. 근데 개방식이 60.5, 밀폐식이 65.6이라고 바꿔서 자주 내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강조했던 부분들을 꼭 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철도보호지구랑 그다음에 여객열차 내에서의 금지 행위 차이점들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들, 5장에서는 그런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3장은 별표가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셔서, 3장이랑 5장이 공부하기 제일 어려운데, 제일 어려워요. 그냥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 거기서는 만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있으시면 항상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인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